다음에는 이어령 명예대회장님을 모시고요. 김유정 문학의 향토성과 세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으로 우리가 설을 맞이한 걸 보통 신춘이라고 그러죠. 얼음과 눈에서 한국 사람들은 새봄을 맞이하는 슬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춘천이라는 데는 사시사철 봄춘자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곳에 봄의 축제, 추운 가운데서도 봄의 축제가 열리는 뜻깊은 춘천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한 거 정말 새해의 첫 큰 선물을 제가 거꾸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600년 묵은 숭례문이 한 줌의 재로 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추억입니다. 그것을 그 전문 용어로 콜렉티브 메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 춘천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또 세계의 한 인간으로서 산다는 거, 우리 머릿속에 집단적으로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든가 춘천 사람 또는 서울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한 묶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0년 전에 탄생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콜렉티브 메모리, 집단 기억이고 집단의 하나의 이 추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생각할수록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기억이 없다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린 옛날에 보통 매병이니 망령이니 그랬죠. 우리의 기억이 사라진다면 이미 내가 아니죠. 제일 두려운 게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내 정신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춘천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역사의 집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 이 고장에 태어나신 분을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림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생명체의, 봄을 맞는 생명체의 한 정체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600년 걸린 우리의 긴 역사, 집단 기억이 불타는 걸 보고 얼마나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 기억, 스토리라고 하는, 여기다 HI를 붙이면 히스토리, 역사가 됩니다. 불란서 말로는 아예 이야기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스토아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스토리죠. 이 히스토리는 불타지도 않으며 방어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끝없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중에 문화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1933년, 호정나이 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33년생인데 돌아가신 것은 193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기억조차 할 수 없는데 저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보다도 김유정 하면은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문학을 해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그분이 소설가라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신 소위 이야기, 스토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의 확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00년 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킬레스라고 하면은 트로이 전쟁, 호메로스의 그 유명한 서사시의 주인공이죠. 천하의 영웅이지요. 뭐 반신, 신에 가까운 영웅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 그 당시 유럽이 전 세계니까 유럽하고 이쪽 그 지중해 넘어가 가지고 세계 제일 많은 땅을 정복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분도 역시 젊은 나이에 모기 한 마리에 물려 가지고 이제 죽습니다마는, 그분이, 그 대왕이 이 아킬레스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킬레스의 그 영웅은 트로이만한 그 작은 도시 하나를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메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일리아드에서 그걸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영웅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 퍼져서 그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세계를 지배했는데도 나에게는 불행하게도 호메로스 같은 위대한 시인이 없다. 이게 서럽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킬레스나 알렉산더가 영웅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웅이 위대한 시인을 가졌느냐, 당시에 갖지 못했느냐로 똑같은 영웅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그대로 춘천에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에는 아름다운 산천과 이 산마을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소박하고 조금은 욕심 많고 조금은 청순하고 조금은 죄도 짓고 때로는 아주 의로운 사람도 되고 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산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웅들도 아니고 뛰어난 준재들도 아닌 평범한 한 사람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끝없이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힘은 그분들이 위대한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왜 김유정이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유정 작가가 그려낸 오늘날의 소설들은 마치 아킬레스와 같은 영웅이나 또는 알렉산더와 같은 영웅에 있어서의 서사시가 있어서 영원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 신문 사회면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100년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라고 하는 신례 마을이라고 하는 한 가공의 마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 작은 마을을 오늘 우리들의 전 국민의 마음속에 있게 한 힘입니다. 이것이 소설이고 문학의 힘이고 스토리의 힘입니다. 아까 제가 그 리포터들 신문 그 기자, 방송 기자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 스토리의 자원, 언어의 자원, 모든 자원을 이제서야 겨우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유복해지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고장 문화를 재생, 확대, 창조하는 지방자치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온갖 페스티벌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문화부를 맡아서 처음 이벤트를 했을 때 별명이 이벤트 장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벤트가 뭔지 몰랐을 때에 바로 여기 이호석 마을에다가 시비를 만들고 이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걸 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문화축제 같은 것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는 이벤트가 없어서 지역마다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고 나면 전부 이벤트,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로마 말기 증상 같은, 그게 문화냐? 설선에서 제가 이벤트를 여러 가지 올림픽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한 사람인데 오늘날은 도리어 이 이벤트를 잘못하면 이게 망국이 된다. 이렇게 다투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사람 모여놓고 하는
낭비성 이벤트를 문화로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저는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이벤트, 춘천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러한 스토리에 대한 페스티벌을 연 것에 대해서 왜 명예회장을 맡았으며 왜 이곳에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는가. 그 흔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흔한 그 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유정 100주년 탄생의 의미는 우리가 흔한 오늘날 이벤트, 관광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각 지방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하고는 차이성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 또 이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는 뜻이 뭐냐, 이것을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이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춘천의 의미를, 강원도의 의미를, 한국이 8알이 산인데 소위 산문화, 들판의 문화, 강문화, 바다문화가 아닌 산문화가, 산천문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지구온난화라든지 모든 산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숲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도시가, 콘크리트가, 철강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산의 의미와 산촌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인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이 세계의 새로운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추려가면서 함께 공감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강원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한국 하면 그 자원으로 보면 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이 주신 거죠. 우리 국토는 하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은 누가 만든 겁니까? 물론 성서에 보면은 그 말조차도 이 하나님의 소산이지만은 보통 과학으로 얘기할 때 피시스가 자연이고 언어같이 인간이 만든 거, 이 현실에는 없고 실제 이 아톰의 세계는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언어 체계라고 하는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서 이걸 세미오시스라고 그래요. 세미오시스. 이게 그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김유정의 소설이고, 김유정 문화의 에센스인 바다 얘기도 냇물 얘기도 도시 얘기도 아닌 산마을 이야기가 바로 8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숲, 산의 질을 문으로 만드는, 문학으로 만드는 문화, 문으로 화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강원도라고 하는 대자연의 지뢰, 그 대자연의 산악문화를, 산악을 문화로 만들어낸 것이 김유정의 스토리, 소설문화, 소설공간이다. 즉 하늘이 주신 지를, 산을 인간이 언어로 재구성한 그 문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강원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론 김유정 선생은 군대 교육 받으시고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서울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도시적인 거 많이 가지셨죠. 그러나 그 소설을 탄생하게 만든 것은 1930년대의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그 바람이 오는 그러한 일방적인 서구적인 문화가 아니라 피와 자기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DNA를 가진 이 신례마을 사람으로서 그 신례마을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소설을 만든 것이니까 김유정의 소설을 낳은 건 누구냐?
강원도 말이고 강원도의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산이라는 하나의 실내 마을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문으로 화한 것이 그 소설이다. 강원도 말시로 실내 마을이라고 하는 산골 그 풍습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담하게 그려낸 그 소설은 세 가지 요소, 즉 지를 문으로 만드는 세 가지 팩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강원도의 제2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강원도 문화다. 그 문화의 상징이 김유정 작가다. 김유정 작가를 읽는 것은 바로 강원도 말을 읽는 것이요, 강원도를 떠나면 없는 말을 읽는 것이요, 마치 외국어처럼. 그리고 그 여기에 남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무슨 왕이라든지 이런 큰 사람에 대한 영웅들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일상적 인간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상적 인간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것을 노드로 프라이 같은 사람은 아이러닉 모드라고 그럽니다. 신화 시대는 신을 그렸고 서사 시대는 영웅을 그렸고 로망스 시대에는 하나의 큰 지도자나 하나의 그 성인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렸고 리얼리즘에서는 있는 그대로 인간을 그렸고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아이러닉 모드라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역으로 신이 되는, 역의 신화가 되는 그것이 현대 소설에 와서 아이러닉 모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벌레로 바뀝니다. 신의 얘기로부터 벌레의 이야기까지, 인간이 벌레가 되는 이야기까지 소설사는 끝없이 내려오면서 진행된 거죠, 우리 서사시는. 그렇기 때문에 김유정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닉 모드라는 건 단순히 우습다든지 소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의 속성이고, 왜 그는 신의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왜 위대한 영웅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왜 지도자 이야기가 아닌가, 그는 어째서 언뜻 보면은 도박꾼이고 아내 하나 때리고 속이고 딸을 팔아서 사형 안 주는 머슴 삼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 썼느냐. 그런데 그것이 악한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고 왜 우리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우리 모습을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실감 있게 접근되는가.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스토리라고 부르는 하나의 소설 공간 속에 강원도의 산천문화 실내마을을 그대로 소설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지요. 문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에 와보면 실내마을이다, 그 질이에요. 소설 읽어보면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과 질이 서로 마주치면서 마치 배용준이의 영화는 허구로 만든 거지만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가지고 오빠 부대들이 와가지고 연사마 부대들이 여기 왔죠. 가봐야 그 픽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세트장에 불과한 건데 왜 왔겠어요? 문과 질이 합쳐졌을 때 우리 인생은 풍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문학 공간에서 현실적인 공간이 소설 공간이나 시적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성공한 거, 온 국민에게까지도 보편화된 것이 딱 두 동네인데, 생존 작가 말고요. 그것이 서정주의 길마제 신화의 길마제 동네고, 소설에서는 김유정 선생의 실내마을이고, 이 두 개가 현실과 허구의 공간 속에 공존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시에는 길마제, 소설에는 실내마을. 현실도 있고 허구의 스토리 속에서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내마을은 창조된 또 하나의 소설 속의 공간이 있고, 길마제는 시의 언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상상의 지도와 현실의 지도를 우리는 두 개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치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듯이 이게 창조 공간이죠. 이건 있는 공간이죠.
이 두 개의 공간을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은 아까 호메로스 얘기도 했지만 시랍을 여행하다 보면은 어떤 마을을 가든지 호메로스가 자기네 출생지라는 거예요. 또 굴만 있으면 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죽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전부 저희 마을이 우리 출신이다. 그것은 자기 마을에 눈으로 보는 마을이 아니라 창조된 마을을 갖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이중삼중으로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서정주 선생이 전라도 말을 가장 아름답게 시적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사투리를 가지고 보편적인 한국인이 누구나가 갖고 있는 언어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호남 말을, 길맞이의 그 동네 말을 하나의 신화적인 경지, 허구의 세계까지 이것을 시적 공간으로 높였죠. 사투리를 참 많이 씁니다. 또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상 서정주 선생의 시를 표준말로 옮겨 놓으면은 거의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서정주 선생의 번역을 하면은 제일 손해 보는 게 서정주 선생.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징그러운 거 화사 보세요. 꽃뱀. 꽃이라는 건 아름답고 뱀이라는 건 징그러운 거죠. 우리가 성적인 거, 사랑한다는 거, 한 여성을 사랑한다는 거, 한 남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개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징그럽다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결혼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이 징그러움, 좋으면서도 이렇게 좀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호남 말이 아니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이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표준어로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이냐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시가 되겠어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냐. 저는 다른 시예요. 얼마나 크다란 해보세요. 어금니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징그러우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다. 표준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데 징그러운 몸뚱아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투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아있는 말인지, 표준어는 죽은 말이에요. 사실은 교육어예요. 교육어. 이 세상에 표준말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충청도 얘기인데 보통 표준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급하면 충청도 소리 막 나오거든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아프거나 뭐 급하면 충청도 말이 튀어나와요. 3살 때 배운 그 말, 이 세상에 사투리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서울말도 사투리죠. 표준 아니에요. 서울말로는 그림자, 기림자라고 그러고 돈을 두은이라고 해요. 표준어라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권력의 언어예요. 이걸 표준으로 한다 하는 중앙 권력의 언어죠. 이 표준어에서는 시도 소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피가 뚝뚝 흐르는 살아있는 고장, 춘천, 저 같으면 온양, 그 하나하나의 지역에서 흙과 바람과 사람과 풍토 속에서 독특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표준 문화라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전부 지역 문화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이상이고 김유정 두 분이 참 친했어요. 김유정 100주년에 오면서 내가 이상문학상도 만들고 첫 작품이 이상론입니다. 제가 쓴 것이 대학교 때 만들어서 그게 이제 문단에까지도 널리 알려진 논문이 이상론이에요. 그 이상이라는 작가는 서울 출생입니다. 이분을 내가 별 이벤트를 다 만들어 봤는데 이상 100주년 기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서울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사람 나와보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조상들 해가지고 우리 요번에 기성하는 거 보셨죠? 서울 사람 서울이 텅텅 빕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지역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출신 문인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지역 출신입니다. 저도 충청도 온양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면은 3가지 감사드리라면은 2가지는 비밀이지만 1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온양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절대 못 썼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나를 키워준 건 파라리 바람이다지만 한국인을 키워준 건 파라리 산입니다. 이러한 산이라고 하는 풍토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원도 춘천하면 호수지만은 여기 오는 동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강과 호수와 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게 뭐냐? 산이 우리에게 뭘 줬냐?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정철 관찰사, 이 강원도 관찰사를 할 때 상소문을 올린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그 평창 이 겨울 스포츠 유치할 때 그때 내가 어디서 잠깐 썼습니다마는 그 눈물 나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상소를 올렸냐 그러면 강원도 땅은 산이 많아 해가 짧다 이거예요. 산 위에서 해가 지는 건 노릇거리만 하다. 또 겨울이 길다. 유난히 산이 많기 때문에 봄이 어디 오는데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도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먹질 못한다. 그러니 다른 고장은 몰라도 이 강원도 지방의 이 산골 문화, 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하니 세금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게 정철이었습니다. 정철. 관동별곡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시의 소재였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좋지만 사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곳이에요. 곡식이 안 돼요. 감자가 뭡니까? 곡식이 안 되는 그러한 산간 마을에서